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아침 실거래가 시장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모습은 못 보여드리지만 옆모습, 뒷모습, 윗모습이라도 보면서 인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목입니다. 오늘의 제목, 아리팍 16억 폭등에도 서울 아파트 하락 지속 이유는. 네, 그래도 배경에는 그렇게 가장 비싸다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가 보입니다. 자, 오늘 16억 폭등인데 뭐 일상적인 거는 아니고요. 평수가 몇 평인가 모르겠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그러면은 이번에 아예 들어가 보죠. 먼저 이것부터 봐야겠네. 이거 제가 매일 아침에 집계하는 것 중에 특이한 것만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서초구가 아마 20개 단지를 제가 집계를 해요. 그래서 400여 개 가지고 지수를 만드는데, 오늘 서초구 첫 페이지에 하나 거래된 게 나오네요.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깐만 물 한 잔 마셨어요. 자, 반포 아리팍 중에 129제곱이네요. 이게 전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공용이면은 전용이기 때문에 2.5인가로 2.6인가로 나눠야 돼요. 3.3이 아니고 129면 아마 한 48평? 50평은 아닐 것 같고 한 50평 가까이 되겠네요. 40평과 50평 그 사이. 네. 근데 60억 2천에 신고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뜬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 직전에 48억 9천이었거든요. 이게 10월달은 아니에요.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10월달에는 그 신고가 없었어요. 제가 최근 두 달치만 보이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왜냐면 3개월치, 4개월치는 뭐랄까, 신고가 안 되잖아요. 최근 두 달까지만 신고가 되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10월, 11월은 지금 신고가 되는데, 10월은 이제 끝났죠. 이제 11월과 12월인데, 이제 12월은 이틀밖에 안 됐고, 자, 60억 2천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죠? 자, 그럼 이게 과연 직전에 얼마였다가 60억 2천이 된 것인가? 48억 9천이라고 나와요. 23% 올랐고 11억 3천인데, 저는 제목이 뭐 거의 한 16억 올랐다고 그랬죠? 얘랑 다르잖아요. 왜 그런가 볼게요. 자,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왔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실거래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일단 검색을 딱 하니까 앞에 여러 개 나오죠. 그 중에 아크로 리버파크 있잖아요. 자, 아리팍을 눌러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진짜 60억 2천이 있네요. 34층이에요. 아마 최고층인 것 같은데, 한강 보이고 최고층이니까 이렇게 비싼데, 자, 129제곱이 그 전에 얼마 됐나 한번 확인해 보려면, 1년치를 보려면요, 이 단지명을 클릭하면 뜨거든요. 1년치가 짠 뜹니다. 주소도 나오고, 여기 지도도 빨리 안 나오네. 지도가 나오거든요. 자, 국토부 사이트에요. 자, 보니까 평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오늘 본 게 120제곱이었죠. 129였죠. 요거였죠. 112는 아니고요. 112가 이게 44평. 129면은 한 48평?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나오네요. 60억 2천. 그 직전에 얼마? 44억 8천. 그러니까 얼마 올랐어요? 거의 16억 올랐죠? 물론 1층이니까 뚝 떨어졌어요. 그 달에, 같은 달에 이틀 차이로 53억이 신고됐어요. 근데 이 53억도 대단한 게 46억, 47억, 49억, 그러니까 40한 7, 8억 정도가 적당한데 그냥 10%가 오른 거죠. 53억. 7층이고, 여기 20층도 46억 5천인데 20층보다 낮은 7층이면 그렇게 뭐 아주 고층은 아니잖아요. 로얄층은 아니고 그냥 중층이니까. 근데 여기서 얼마가 올랐어? 한 6, 7억이 올라 버렸네요. 그쵸? 근데 그 달에 44억짜리가, 이거는 1층이니까는 뭐 한강이 잘 안 보이나 보죠. 뚝 떨어졌는데 어쨌든 16억 올랐어요. 어쨌든 이 두 건의 평균이 9월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격으로 치면 16억이 올랐지만, 이거의 평균은 49억 얼마였잖아요. 이거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48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9월 달에 두 건의 평균 가격이 48억 9천이니까 제가 지수를 만들고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항상 월 평균 값으로 하거든요. 한 건이면 물론 그 한 건 몇 개는 없죠. 고가든 저가든. 근데 한 두세 건 이상이 되면 뭐 고가랑 저가랑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그 평균 값을 하니까 48억 9천이에요. 그래도 23% 올랐어요. 그래도 10억이 넘게 올랐죠. 23% 올랐어요. 1억 11억 3천이 11억 3천이 올랐어요. 48억이 11억 3천 올랐으니까 23% 올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46억에서 시작을 했으면 더 많이 올랐겠죠. 44억에서 6억 2천이면 60억이면 거의 16억이잖아요. 그러면 16억 나누기 44억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근데 이 서초구에서 이런 게 자꾸 나타나요. 특히 10월 달에 반포 주공 같은 경우 막 10억씩 5억씩 오른 게 여러 건 신고됐죠. 이게 특이하게 뻥튀기 된 아파트들 때문에 지수가 안 빠지거나 올랐는데 이번 달은 그런 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지수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서울시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어서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지수를 만들고요. 노도강은 묶어서 하나, 금강구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12개 지역으로 묶어서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비슷한 부류를 묶어서 지수를 만들었고요. 왼쪽은 365개 단지 55만 세대, 오른쪽은 11개 지역, 경기도 11개 지역인데 110개 단지겠죠. 시가총액 상위 큰 순서대로 제가 셀렉팅을 했어요. 16만 6천 세대, 엄청나요 얘네도. 자,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이때 보세요. 작년 말에는 진짜 뭐 아파트 단지를 지역을 불문하고 강남구 쪽, 강남 3구 쪽만 좀 둔했지. 특히 노도강, 금강구 이 저가 아파트들은 엄청 폭발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노도강도 지난달에 빠졌다가 이번에 조금 뭐 회복한 가격이 신고되긴 했어요. 금강구는 2달 연속 빠지고 있고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도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다가 살짝 굽고요. 강동구 마찬가지고 마포구, 영등포구 이쪽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강남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좀 밀렸는데 방금 전에 그 16억 오른 거 있죠. 그거 올랐어도 그거는 세대수가 적은 단지잖아요. 그 평형이잖아요. 그래서 밀리고 송파구도 지금 뭐 엘스 리젠트도 좀 살짝 밀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포구 서대문구 이쪽도 뭐 DMC랑 마레프 이런 것도 좀 밀리고 거래도 줄고요. 자, 이걸 막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 10월 달은 더 이상 신고가 안 돼요. 오늘 신고된 게 한 건도 없어요. 이 월말에 마감이 됐죠. 두 달 동안의 취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10월 달 거. 근데 여기 보면 서초구가 단연 그 재건축 그 고가 단지들 아리팍은 아니고 신축이고 반포 주공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거기에 주위에 재건축들 있죠. 거기는 막 5억 3억씩 오르더라고 막판에는. 그러니까 이제 멸실 앞두고서는 막 엄청나게 오르는 거야. 재건축 이제 막 눈앞에 왔으니까 안 기다려도 되니까.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도 1.3%씩 올랐고요. 용산구도 2%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나머지 구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률이 1%밖에 안 돼. 실질 지수 상승률이. 그런데 이번 달은 용산구 플러스, 용산구는 지난달도 셌고 이번 달도 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가 아파트들이 있고 띄엄띄엄 그 거래가 되면서 계속 몇 억씩 오르더라고. 그 다음에 노도강은 지난달에 혼자서 제일 많이 빠졌죠. 근데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통 이게 급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에는 약간 반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쪽이 상당히 안 좋아요. 성남 분당이랑 경기 광명 빼고는 전부 안 좋고, 특히 과천이 안 좋고 많이 빠졌고, 용인수지 빠졌고, 부천 중동이 많이 빠졌어요. 전부 2% 정도 빠졌어요. 부천 중동, 경기 과천, 용인수지도 많이 빠졌고요. 오른 데는 성남 분당, 경기 광명 정도밖에는 없어요. 제가 취합하는 11개 지역에서는요. 자, 거래를 볼게요. 거래를 보면 지난달은 이제 끝났어요. 2306건이에요. 오늘도 한 건도 신고 안 됐어요. 그냥 저거는 고정된 것 같아요. 이미 끝났어. 어쨌든 2690, 2300 해갖고 2달 연속 3000건 미만이면서 거래가 줄고 있어요. 자, 근데 이번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 11월 달께 지금 제일 많이 신고되는 타이밍이거든요. 767건 신고됐어요. 지금 한 달하고도 한 이틀 지났는데 767건이야. 이걸 곱하기 2 해보세요. 그럼 한 1500, 1600건 되죠. 그러면 이번 달은 2000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역대 최저는 아니어도 어쩌면 12월 달에는 역대 최저 나올 수도 있겠다. 자,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아까 제가 1540건으로 시뮬레이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신고된 걸 가지고 과거의 추이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541건이 나와요. 물론 한 1600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빨간색이 최근 그 10월달 거래량인데 확정된 거 2306건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번 달 줄고 있죠. 시뮬레이션 한 값도. 자, 이걸 갖다가 과거 전년도랑 비교를 하면 이게 전년도예요.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15,600건 신고됐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3,900건밖에 신고 안 됐어. 그리고 7월달에도 1,600건인데 이번 달은 4,600건이야. 그러면서 계속 거래가 줄어. 그리고 8월, 9월은 6, 7월에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8, 9월은 보통 줄어요. 그건 그렇다고 쳐. 근데 11월 이거 잘못됐네. 이거 12월인데. 이게 10월인데.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신고됐다는 얘기예요. 10월과 11월은 이렇게 늘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줄어. 작년에 늘었어요. 10월, 11월 이때. 자, 이거 예년이랑 비교하면 6년 동안의 평균을 낸 건데 1, 2, 3, 4, 5, 그러니까 6, 7월에 제일 많이 거래가 돼요. 평균적으로. 특히 뭐 15,000건, 14,000건, 13,000건 이렇게 많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주는 게 과거 보통이었는데 올해는 6월달, 7월달에도 거래가 거의 없고 4,000건, 뭐 5,000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5,000건도 안 됐구나. 4,100, 2,690, 2,300, 이제 이번 달 1,500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2월 달은 더 줄 것 같아. 왜? 12월 달이 가장 거래가 덜 되는 때거든요. 그러면 이거 진짜 한 1,000건 되나 모르겠네. 이번 달에 1,500건이면 다음 달에 한 1,200, 300건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대 최저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기록 내나 봅시다. 자, 전세 거래는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기 위한 매일 똑같은 걸 캡처하는데 매일매일 지수가 조금씩 바뀌겠죠. 거래가 조금씩 늘고. 근데 이제 장기적인 추이를 보라는 거니까 20년 동안에 매매 거래 대금, 밑에 거는 매매 거래 건수, 제일 위에 거는 거래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죠. 왜냐면 고가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같은 거래량이 되더라도 1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같은 거래량이 되면은 거래 대금은 많이 는다. 그리고 전세 거래 초록색 주는 거, 그다음에 단독 빌라 연립 뭐 참고로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 다운받아 보시라고 네이버 카페 올려요. 이거는 이제 연간 단위로 거래가 얼마큼 움직이나를 본 게 밑에 건데 5,000건 미만이에요. 지금 2,300 지난달에 2,300, 이번 달에 1,500건밖에 안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나와요. 자, 보조 지표는 어저께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매 금요일 날 한 점심 전에는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다 온전하게 다운받을 건데 어저께 뉴스에 나온 거 매매 심리 때문에. 근데 100 이하로 급하게 떨어졌는데 워낙 급하게 떨어져서 그런지 이번 주에 발표한 거는 조금 빠졌어요. 그래도 60이 깨졌어. 그래도 기념비적인 것 같아서 어저께 방송했고요. 전세 수급 지수도 많이 꺾여서 아마 전세 물량도 많이 쌓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건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해. KB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셨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4년 동안의 추이. 상당히 급하게 빠졌죠. 매매 심리 지수가. 그다음에 10년치를 봐도 과거에 급락을 하던 때랑 비슷하다. 근데 과거에 그때 4개월 내지 8개월 동안 시장이 큰 조정을 보였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벌써 11월부터 꺾이는 게 나온다. 아리팍 같이 막 16억 오른 거 이런 게 나와도 그거는 한 2, 300세대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워낙 고가 아파트고 또 대형 평형이니까. 자, 20년 동안의 뭐 보조 지표니까 그냥 이것도 같이 볼게요. 자, 지금까지 본 거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시가총액 지수를 만든 게 요 까만 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평균으로만 계산해요. 물론 월 중에 고가 저가 있겠죠. 그걸 모은 게 요 꼴이에요. 윗꼴이 아랫꼴이.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마지막으로 17개월째 상승하고 이번 달에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죠. 뭐 월말에 가서 또 비싼 게 또 여러 건이 신고되면은 상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될 게 분홍색 선이 있죠. 분홍색 선에 정확히 닿죠.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35년 동안의 중간 추세선이에요. 중간 추세선. 중간 추세선에 IMF 직전의 고점과 서프라임의 저점을 연결한 게 요 선이거든요. 이걸 저는 추세대의 중간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 과거처럼 이렇게 막 4%씩 5%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1%대예요. 1%. 오랫동안 1%. 그러니까 당연히 2년 전 동월 비해서는 상승률이 떨어지겠죠. 상승은 하더라도 그게 그걸 표시한 게 초록색 선이에요. 2년 전 동월비. 근데 이걸 과거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건 뭐 매일 아침마다 방송하는 거지만 강조해드리고자 또 방송하면 지금 상승기가 기울기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폭등하던 2006년 버블7이랑은 다르다. 91년에 약하게 상승하던 이때는 그래도 3%였어요. 근데도 3%가 약한 거야. 왜? 그 당시에는 10%가 고점이거든. 지금은 4%가 고점이고. 그러니까 4%, 2% 하다가 1% 된 거고, 이때는 10%, 5%, 3%, 1%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거래도 엄청 줄고 있죠. 역대급으로 줄고 있어요. 당시에도 거래가 줄면서 야금야금 오랫동안 올랐죠. 그거를 비교한 게, 자, A, B, C로 제가 구간을 나눴어요. B 구간. 이거는 버블7인데 이때는 막 6%씩 올랐어요. 6%씩. 그러니까 치솟았다고 이때 마지막 상투 칠 때. 근데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치솟는 상투가 아니라 야금야금 오르다가 기울기가 떨어지는, 즉 91년 같은 이런 때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가 상승률이 떨어지죠. 2년 전에는 이렇게 막 치솟았었어요. 2년 전에 막 12%, 10.6%.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1% 안팎이다가 한번 3%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1%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3.9%, 4.4%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 내외인데 거기다가 또 11월 달은 마이너스야. 그래서 지금 2년 전 동월비 꺾이는 게 상당히 비슷하다. 좀 비교한 게 요거예요. 요거. 91년 비교한 거, 지금 비교한 게 91년 5월 상투랑 21년 10월 상투, 지난달. 상당히 유사하다. 2년 전 동월비 꺾이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여러분께 조심합시다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리팍 60억짜리 특이한 게 거래됐는데, 이게 세대가 214세대네. 214세대 129제곱이니까 뭐 48평 50평은 아닌 것 같고. 자, 요렇게 오늘 실거래가 보면서 특이한 아파트 있으면 또는 지역이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아리팍 16억 폭등에도 서울 아파트가 하락 지속한 이유는 전방위로 약세다. 전방위 약세다. 지금은 또 강남 3구도 아직은 신고된 게 뭐 특이한 게 아리팍 요 한 건 말고, 근데 이 한 건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30평대가 그렇게 막 10억 5억 오르면은 시세에 영향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200세대밖에 안 되는 고가 아파트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평형은 지금 상당히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자, 뒤통수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자, 신나는 음악 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저는 또 뉴스가 한 2개 지금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그랑 관련돼서 제가 자료 가공해 갖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